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물건 살 때 단돈 100원, 500원이라도 저렴하게 사려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카트에 꽂아둔 5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그 500원 실수로 놓고 오면 그날은 잘 때까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다들 공감하시죠? 하물며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결정이 되시나요? 몇 달은 고민할 것 같은데요. 근데 보험은요? 월 20만 원짜리를 20년 납부하는 상품으로 가입하면 4,800만 원짜리 제품을 할부로 구매하는 겁니다.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감이 좀 오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험 가입할 때 너무 쉽게 결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에 약하고 거절을 잘 못해서입니다. 과거에 같이 일했던 동료 또는 수년간 연락도 없던 친구가 갑자기 보험 설계사가 돼서 찾아오거나 보험 권유 받으면 쉽게 거절 못하시죠? 한 번은 제가 고객분한테 운전자 보험 있으시네요? 했더니 제가 운전자 보험 가입했다고요? 가입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입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험이 극단적으로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사회초년생 분들 중에는 내가 느끼기에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왜 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으로 실손보험 같은 1, 2만 원짜리 조차도 가입 안 하고 무보험으로 사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제가 11년 동안 아픈 분들 보험금 청구 도와드리면서 느낀 건 이 양극단 모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걱정된다고 하이바, 이 헬멧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전벨트조차 안 하면 큰일 나겠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안전벨트, 에어백처럼 없으면 큰일 나는 꼭 필요한 보험과 불필요한 보험까지 한 방에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일부터 1년입니다. 이 모래 위에 성을 지으면 금방 무너지죠. 보험도 기준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발생할 확률이 높은가? 두 번째, 발생했을 때 가정 경제가 파탄날 만큼 큰 대형 리스크인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신호등에 적용시켜 봤습니다. 먼저 빨간불은 1순위 보험입니다. 발생한 확률도 높고 리스크도 높은 두 가지가 모두 높은 보험인데요. 뒤에서 해당되는 보험도 콕 집어드릴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노란불은 2순위 보험입니다. 확률은 낮은데 일단 발생하면 리스크는 높은 보험인데요. 생각해보시면 노란불은 잠깐이지만 이때 정지 안 하고 가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마지막 초록불은 3순위 보험입니다. 발생할 확률은 높지만 리스크는 그다지 크지 않은 보험입니다. 보험으로 치면 없어도 괜찮은 보험, 불필요한 보험이라고 해두죠.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보험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빨간불과 노란불 1, 2순위까지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빨간불은 확률도 높은데 대형 리스크인 보험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제, 손해본 치료비를 돌려주는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기, 약 처방, 초음파 검사 등등부터 암이나 뇌출혈 같은 큰 대형 질병까지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암 진단 후 비급여 치료로 인한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올 경우에 70%를 돌려주기 때문에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가 3,500만 원을 돌려주게 되는데요. 성형이나 비만 치료 등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 같은 건 안 되지만 내가 진짜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는 건 대부분 보장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 보험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실손보험 1, 2세대 가입자는 4세대로 전환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실손보험의 경우는 2017년 4월 이전까지 가입하셨던 1, 2세대 가입자분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가입한 3, 4세대 가입자분들도 그대로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실손보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또 저렴하게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 먼저 왜 실손보험을 유지를 해야 하냐면, 최근에 1, 2세대 가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번 정부에서 도수치료, MRI 검사, 비급여 주사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4세대로 전환하지 않고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또 앞두고 있는데 좀 더 새로운 방안으로 수정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보장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4세대 실손보험이라도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참고로 보험 다모아 사이트에서 직접 비교 가입하시면 또 저렴하고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노란불에 해당되는 2순위 보험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예상대로 암보험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남성은 살면서 5명 중 2명, 무려 37.7%나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겁부터 나죠.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할 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남성 5명 중 3명 혹은 여성 3명 중 2명은 안 걸린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확률이 절대 높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암에 걸려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정특례 제도 덕분에 치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이 고객분은 위암 2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셨는데 산정특례 적용이 돼서 치료비가 12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암, 뇌, 심장 같은 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은 정부에서 치료비의 90% 내지 95%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럼 암보험 필요 없겠네요?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정특례 제도로 커버가 안 되는 비급여 치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신약, 항암제입니다. 다음은 유퀴즈에 나왔던 내용인데 주사 한 대에 3억 6천만 원? 서울대병원 약사 낮아진 가격이 그 정도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 중에 보시면 특히 항암제는 약물이죠. 이 항암제는 약가가 비싸다. 진짜 잘못 본 줄 알았다. 3천만 원대라고 적혀 있어서 이거는 망하면 내 연봉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싶었다. 라고 했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이번에는 실제 사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 신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척추와 골반까지 전이가 돼서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암보험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의사가 2가지 치료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1세대 항암제인 독성이 있는 항암제로 치료를 받으시면 산정특례 적용이 돼서 연간 치료비가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탈모나 구토 등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그런데 2세대 항암제인 표적항암 약물, 암세포만 타겟팅해서 공격하는 약물로 치료를 받으면 이 약물의 경우는 새로 나온 신약이라서 급여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연간 한 7천만 원 사이클로 들 수가 있고 다만 부작용이 적다. 그리고 완치 확률도 1세대 항암제보다는 더 높다. 그런데 암이 이미 너무 많이 전이된 상태라서 이 2세대 표적항암제로 치료를 받더라도 완치 확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가족분들과 논의해 보시고 둘 중 어떤 치료로 받으실지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듣고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완치 확률이 높다면 빚을 내서라도 치료를 하겠는데 확률도 낮은데 7천만 원을 들여서 해야 할지 솔직히 고민이 된다. 가족들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급여 항암제 만큼은 보험으로 꼭 대비를 하셔라 라고 강조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비급여 항암치료가 어떤 거고 어떤 보험으로 대비하면 되는지 이 정도만 알고 가입을 하시면 최소한 나중 가서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고 이 반복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급여 항암치료는 어떤 보험으로 대비하면 되나요? 암 진단비 1억 정도 가입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암 진단비 1억 원을 준비하려면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A사 기준으로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가입하려면 50세 남성 기준 월 9만 7천 원인데요. 1억 원까지 준비를 하려면 대략 2배만 잡아도 19만 원 정도를 내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암 치료비는 월 2만 8천 원으로 약물 치료 시는 10년 동안 최대 5억 원까지 보장되고 방사선 치료나 수술을 받을 경우 진단 시점부터 10년 동안 최대 3억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 상품은 급여 치료는 안 되고 비급여 치료를 했을 때만 보장이 되는 점이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워낙에 저렴하고 확률은 낮지만 리스크가 큰 신호등의 노란불에 딱 부합하는 보험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암이 재발을 하거나 전이가 되는 등 오히려 장기간 치료할 경우는 진단비보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혹시 해당 상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란 1번 영상 이어서 보시고요.
암보험하고 형제자매처럼 따라오는 보험이 있죠. 바로 뇌심장보험입니다. 암보험만 있으면 다리가 없는 삼각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뇌심장보험이 함께 있어야 제대로 설 수 있겠죠. 저는 솔직히 암보다 뇌혈관, 심장혈관 질병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수도관이 끊기듯 뇌와 심장으로 가던 피가 멈춥니다. 그 순간 뇌세포, 심장 근육은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몸 한쪽이 마비가 돼서 말조차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면 식물인간으로 평생 누워 지내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유튜버 대도서관님의 사인이 뇌출혈로 밝혀지기도 했죠. 그럼 뇌심장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장 범위가 무조건 넓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심장 부정맥까지 보장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순환계 치료비까지 범위를 넓게 해서 가입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허혈성 심장질환까지만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안을 보시면 50세 남성 기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6,84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부정맥까지 보장하는 4대 순환계 질환 진단비를 추가를 하게 되면 월 22,0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요. 가성비도 너무 떨어지고 부정맥은 대형 리스크는 아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 돈 아껴서 가족들과 치킨 사 드시거나 저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옷을 고를 때 내 체형과 스타일에 맞는 걸 고르듯이 암, 뇌, 심장 이 3대 질병보험도 내 가족력과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집은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아서 암보험은 두텁게 대신 뇌심장은 최소한만 준비를 했습니다. 반대로 제 아내 집안은 암보다는 뇌심장 쪽 가족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여기다 흡연 여부, 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 복용 여부에 따라서도 가입 전략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상대방과의 합의금이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벌금까지 보장이 되는데 보험료도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1, 2만 원 이내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면 사망보험도 꼭 준비해야 하는데 종신보험보다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설계안은 40세 남성 기준 사망했을 경우 1억 원 지급되는 종신보험인데 월 보험료 18만 4천 원이고요. 두 번째는 60세까지 1억 원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으로 월 13,000원입니다. 종신보험이 정기보험보다 약 14배나 비쌉니다. 그래서 내 막내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까지만 기간을 정해서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중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1순위 빨간불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이거 필수보험이고요. 두 번째 노란불 3대 질병보험 암, 뇌, 심장 여기까지는 필수보험이고 다음으로 운전 여부나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서 운전자 보험이나 정기보험을 선택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순위입니다. 확률만 높은 것.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 11년차 설계사인 저도 가입 안 하는 불필요 보험 3가지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설계서를 보시면 골절 진단비 이거 많이 가입하시죠.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면 30만 원 받는 건데 월 3,300원 부담해야 합니다. 축구같이 격렬한 운동을 많이 하거나 택배원이나 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항목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골절 진단비 가입할 돈으로 상해 후유장애를 많이 가입해 두었는데요. 상해 후유장애 3천만 원 가입 시 3,600원만 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서 척추 압박 골절로 후유장애 판정을 받았을 경우 골절 진단비에서는 30만 원만 나오고 끝이겠죠. 개인적으로 확률보다는 리스크의 크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입원 일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 하루 입원할 때마다 3만 원씩 받으려면 월 2만 1,000원을 내야 되는데 저라면 차라리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5만 원을 13,000원으로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질병 입원 일당은 가입 가능한 한도도 제한적인데다 가성비도 많이 떨어집니다. 차라리 대형 리스크인 간병인 사용을 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치아보험입니다. 제가 치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대형 리스크가 아니다. 임플란트 치료하면 분명 재정적으로 출혈이 있지만 어쩌다 발생하는 상황이고 또 모아둔 비상 자금으로 해결을 하거나 할부로 결제를 해서 어떻게든 해결은 가능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다.
제 경험상 우선순위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아보험을 가입해서 전체적인 보험료 부담을 높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안 내력이 치아가 약하거나 치아 관리에 자신이 없어서 치아보험을 전략적으로 가입하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위에 설명드린 빨간불, 노란불에 해당되는 보험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게 순서입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럼 이미 가입해뒀던 기존 보험은 불필요하다면 해지를 하거나 항목을 삭제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하다 싶어도 무작정 해지하면 손해일 수 있거든요. 제가 체크리스트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납입기간 절반 이상이 지나갔는지. 두 번째, 보험료가 너무 높은지. 세 번째, 이 항목이, 이 보험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필요한지. 이 3가지를 확인해 보고 종합적으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비 보험 꼭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가성비와 이 보험료 예산 범위를 체크해보고 1, 2순위 빨간불과 노란불 다음으로 고려해보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집에 비상약 없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막상 다쳤을 때 약 하나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수술비 보험도 그 정도입니다. 실제로 암으로 인해서 로봇 수술을 받으셨는데 1,000만 원 가까이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꼭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입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보험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1순위 빨간불, 실손 의료보험은 필수입니다. 2순위 노란불, 암보험과 뇌심장보험, 이 3대 질병보험은 정말 중요하고요. 운전자 보험과 정기보험 등은 기저질환이나 운전 여부 등을 따져보고 나한테 정말 꼭 필요한 보험이면 가입을 하세요. 3순위 초록불, 골절 진단비, 입원 일당, 치아보험 등 필수보험이 아닌 보험들은 과감히 패스해서 보험료를 아끼세요.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처럼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보험도 에어백 같은 필수 보장부터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예산에 맞춰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 관련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부터 1년입니다.